소장들의 수다스러운 점심시간 소수점 반갑습니다. 드디어 1000명 구독자를 넘고 2,000명도 넘고 관계무량합니다. 관계무량. 체류형 쉼터가 진짜 반응이 좋아가지고 보람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촬영이 이렇게 신속하게 되지 못하고 조금 딜레이 되는 부분이 그 반응이 있을 줄 몰랐죠, 전혀. 각자 생업에 종사하다가 그쵸 우리끼리 찍고 우리끼리 보겠구나. 이번 시간에는 댓글이 인기가 너무 많아서 그 질문들에 답변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대표적인 질문들 그렇죠. 몇 개만 추렸어. 그리고 공통적인 공통적으로 네. 볼까요? 네, 첫 번째부터 볼까요? 첫 번째 질문은 데크 산정 방법은 어떻게 하나요? 저희가 S2번이랑 S4번 유형이 보통 일반 바 타입에서 하는 데크 형태들이 좀 달라가지고 데크 산정에 대한 질문이 특히 그 유형들에 대해 많았던 것 같아요. 그 농촌 체류형 쉼터의 운영 지침에 요 데크가 접한 가장 긴 외벽의 접한 길이의 1.5m를 곱한 면적까지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밑에 건축법 시행령에 따르는 노대 면적을 준용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따라가서 보시면 이제 같이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그 노대가 접한 가장 위 외벽면에 접한 길이의 1.5m를 곱한 값만큼 빼고 바닥 면적에 산입한다. 이 두 개가 사실상 같은 맥락인데 이제 4번 타입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 이 안쪽에 저희가 데크하고 만나는 이쪽 면 길이에서 1.5m를 곱한 면적만큼을 데크 설치가 가능한 면적이라고 보고 이만큼으로 저희가 지금 계획을 한 상태입니다. 저 점선이랑 부채꼴 모양이 네. 같은 면적인 거죠. 그래서 S4번은 저렇게 산정하면은 법에 이제 준수한 걸로 확인이 되고 저희가 S2번 계획을 할 때에는 건축물 자체의 가장 긴 외벽을 데크에 산정할 수 있도록 산정을 했었는데 노대 면적 준용이라는 거를 저희가 의식하지 않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 면적을 써보려고 계획을 이게 지금 했었습니다. 입법 과정 중에 있어가지고 정리된 정보들이 한 곳에 잘 정리가 돼 있는 게 아니라-가지고 그 과정에서는 그 부분들보다는 가장 긴 외벽면에 곱하기 1.5의 면적까지 가능하다라는 걸 적극적으로 해석하다 보니까 그런 걸 제안을 했었는데 건축 설계라고 하는 게 어쨌든 법규를 기준으로 진행을 하는데 법규라고 하는 게 사실 모든 케이스들을 다 망라할 수는 없고 해석의 여지들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보통 이제 기성 제품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쓰는 게 아니고 항상 이제 디자인하는 입장에서는 그걸 되게 적극적으로 해석하고자 하는 게 저희의 의지의 방향이고 관에서는 그걸 되게 보수적으로 검토를 하는 그런 게 경우들이 많죠. 네, 네. 관의 방향이고 하다 보니까 이런 에피소드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S2번 보실 때에는 그 데크의 크기가 조금은 줄어들 수 있다. 그거를 참고로 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온실은 면적 상관없이 설치 가능한가요? 저희가 S3번 시리즈에서는 체류형 쉼터만 계획한 게 아니라 기존에 이제 농촌에 설치될 수 있는 온실이나 비닐하우스랑 같이 계획하는 타입으로 제안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비닐하우스는 사실상 뭐 신고 없이 지을 수 있는 사항은 확실한데 온실은 다른 타입이다 보니까 질문이 많으셨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온실 가능한 건 맞죠?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온실은 그냥 지을 수 있는 건 아니고 가설 건축물 설치 신고 신고를 대상. 해야 돼요. 네. 똑같이 신고를 해야만 지을 수 있는 대상입니다. 비닐하우스도 만약에 도시 지역에 하시게 되면은 연면적이 100 넘으면 동일하게 가설 건축물 신고를 하셔야 되고.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농촌 체류형 쉼터하고 온실하고를 합산해서 34제곱미터 이상으로 설치가 가능한 것이냐에 대한 말씀들이 조금 있으신데 일단 운영 지침에는 이게 농막하고 체류형 쉼터 합산을 33 미만으로 해야 된다. 그거는 맞춰야 된다. 돼 이렇게 있는데 명확하게 나와 있죠. 온실에 대한 것까지 그 합산에 태워야 된다는 명확하게 나와 있는 게 없어서 지금 이제 질의를 일단 넣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온실에 대한 면적에 대한 규정이 나온 건 그냥 가설 건축물 신고 대상일 때 온실 건축물은 400제곱미터 이하여야 된다. 거기서만 이제 온실의 면적 규정만 나와 있고 다른 데서 확인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 면적은 신고냐 허가냐를 나누는 기준에서의 면적이 나오는 거고 400이 안 될 때는 신고를 하는 거고 그게 넘으면 가설 건축물 허가를 하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농지법에 이제 온실이랑 관련돼서 부속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는 구문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고정식 온실, 버섯 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에 재배하는 농작물 또는 단연 생식물의 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그러니까 관리를 위해 설치하는 시설로 연면적 33제곱미터를 설치할 수 있다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는 이제 체류용 쉼터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저게 문구가 되게 비슷해요. 체류용 쉼터의 지침에 나와 있는 문구랑 면적이 33제곱미터 이하라는 것도 똑같고 사실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를 한정한다도 똑같잖아요. 체류용 쉼터랑. 그래서 만약에 저걸 조금 유연하게 해석을 하면 체류용 쉼터도 가능하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는 거죠. 근데 물론 단서 소양들이 있기는 해요. 위에 뭐 시설 면적 1,000제곱미터 이하, 농심부 장관이 정하는 면적 이상 뭐 이런 것들이 있긴 하지만 이게 사실은 명확하게 된다 안 된다 어디에도 명확하게 나온 건 없어서 질의된 사항에 답변이 오면은 그거는 그 후에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다락 설치 디자인은 없나요? 그거는 저희도 계획을 하면서 고민했던 부분인데 다락을 설치하고 싶어서 정말 고민 많이 했어요. 다락은 진짜. 맞아요. 처음에는 저희가 잡기도 했죠. 다락 설치하는 하나의 거를. 유형으로서 다락 있는 타입을 만들자고 했었었죠. 완전 초기에는 다 다락이 있었어요. 완전 초기에. 아, 그쵸. 네. 저희가 여기 농촌 체류용 쉼터의 다락에 대한 그 지침에 보면은 층고가 지표면에서 건축물 3단까지 4m이기 때문에 저게 굉장히 시행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우선은 제가 S1번 타입의 단면을 가져온 거고요. S1번에 저희가 가운데에 화장실이 있고 사실 위에도 천창으로 해서 지붕의 구조물을 굉장히 얇게 갔거든요. 그랬을 때도 다락으로 쓰기에는 높이가 지금 한 830 정도 나와요. 그러면 80cm 정도라서 사실상은 실제로 창고처럼 물건을 넣는 정도로밖에 쓰기 어렵겠다. 그래서 지금은 화장실의 층고가 2,400인데 걔를 뭐 한 30cm 줄인다고 하더라도 위에 사람이 올라갈 수 있는 슬라브가 되고 하면은 채 1m가 안 되기 어렵겠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다락을 없애고 그냥 층고를 높게 쓰는 방향으로 계획을 계속 설정을 했었죠. 저 높이 기준이 지표면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저희가 지표면이랑 건축물 1층의 바닥면이 같게 만들기가 좀 어렵잖아요. 띄워야 되니까. 그러면서 소요되는 높이들이 있다 보니까 저게 이미 바닥에서 600 그쵸. 올라간 네, 지점이니까. 그렇다 보니까 다락을 만들 만한 충분한 유효 높이가 만들기가 어렵고 그런 상태에서는 다락을 우겨 넣는 게 공간적으로도 그렇게 효용성이 높지 않고 공사비 증대의 요인도 되고 그것 대비 활용도나 그런 것들은 좀 떨어지고. 저 층고의 기준이 지표면이 아니라 1층 바닥 슬라브 위 표면이면은 그래도 훨씬 여유가 있을 것 같은데 나중에 바뀌면 좋겠네요. 이것도 정말 농촌 체류용 쉼터가 보급이 되고 농촌의 인구가 유입되고 이런 걸 원한다면 주관부서에서도 이런 걸 조금 더 다르게 지침을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번째 질문입니다. 차량 이동으로 설치가 되나요? 이거 저희가 이제 이 프로젝트를 하게 된 출발점이 요즘에 농막부터도 지금 이동형, 모듈형 주택 이런 사업체들이 많잖아요. 브랜드들도 많고. 근데 그런 데들이 보통 다 공장 제작에서 차량으로 이동하다 보니 도로의 폭이나 이런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바형으로 계속 디벨롭 되어 온 게 사실이고 이미 시장에는 그런 그 유형으로는 되게 가성비 좋게 하는 분들도 많고 또 퀄리티 좋은 제품을 또 제공하는 브랜드들도 많고 한데 평면이나 공간에 좀 풍부한 그런 거가 조금 약점이다. 아쉬웠다. 네, 그래서 거기서 좀 벗어나서 평면의 풍부함, 공간의 풍부함을 조금 고민을 좀 해볼 수 있는 우리가 제안을 해보자. 그렇게 시작을 한 거라 가지고 저희가 제안드린 유형이 차량 이동으로 설치가 유용한 유형은 아니죠. 그렇죠. 100% 공장에서 제작해서 그대로 떠서 현장에 갖다 놓는 형태는 아니죠. 근데 이제 1, 2, 3, 4 중에서 어떤 유형은 차량으로 이동해서 현장에서 두 모듈을 조합한다든지 어떤 것들은 벽체까지만 공장 생산해서 현장에 조립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것은 진짜 현장에서 그냥 조립하는 게 더 효율이 높다든지 그 유형별로 적절한 시공 방식이 다를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지금 저희가 계속 시공업체들이랑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라 맞아요. 네, 그 내용으로 조만간에 또 저희가 찾아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질문이에요. 네, 다섯 번째 질문은 시공은 어떻게 하나요?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실제로 하실 제일 분들에게. 관심이 많이 가시는 네. 부분일 것 같아요. 저희도 원하는 거는 실물을 만들어내는 게 저희 목표이기 때문에 그래서 앞선 이야기와 이어지는 건데 모듈화하는 방식, 그다음에 벽체를 공장 생산해서 조립하는 방식, 현장 시공하는 방식 모두 다 열어놓고 다양한 시공 업체들과 협의를 하고 있어서 조만간에 이 내용으로 한번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5월쯤에 시공에 대한 세부 정보 영상을 좀 공유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공사비도 그때 같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6번째 질문입니다. 천창은 꼭 있어야 하나요? 천창에 있었던 게 S1. 네. 네, 의견들이 되게 많았었죠. 덥다 이놈들아. 공간의 풍부함 때문에 생각을 했었던 거니까. 천창인데 진짜 덥기는 더워요. 더워요. 천창이 작아도 되게 일조량이 되게 많아가지고 조금만 있어도 되게 더운데 저희가 굳이 한 타입에는 그걸 꼭 넣었던 게 이제 교외로 가다 보면 햇빛이 잘 드는 산의 남사면에 있는 땅들도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일조량이 부족한 땅들도 되게 많고 계곡 지형에 있는 땅들도 많고 그런 경우에는 뭐 천창을 활용해서도 일조량을 확보할 수 있고 특히 북향이라면 저 천창이 아주 큰 역할을 할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런 거는 뭐 당연하게 선택을 해가지고 하면 되는 천창이 필요 없는 대지일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그 천창면을 제외한 다른 대안을 또 드릴 수 있는 거죠. 각자의 여건이랑 대지의 조건에 따라서 네. 얼마든지 커스터마이징 해야 한다. 7번째. 7번째 질문입니다. 창이 많은데 단열은 괜찮나요? 단열하면 우리 할 이야기 되게 많잖아요. 맞죠. 패시브에 관심이 되게 많아서. 창이 괜찮은 창과 좋은 방식으로의 시공을 한다고 하면 창의 면적 때문에 단열이 힘들다. 그렇게 보긴 힘들죠. 창이 단열에 영향을 미친다. 우리가 춥다, 뭐 덥다라고 느끼는 거는 유리의 성능, 창호의 성능, 그 다음에 시공의 이 창이 벽에 붙는 기밀성. 이 세 가지가 우리가 쉽게 이제 덥거나 춥다고 느끼는 것들인데 저희가 생각하는 농촌 체류형 쉼터에서는 주택 전환도 고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효율이 높은 열 관류 값이 충분한 그런 창호들이나 유리들을 선택할 예정이고요. 그 기밀에 대한 것도 충분히 잡을 수 있게 할 예정입니다. 단열의 두께도 되게 기본적인 두께는 확보가 돼야 되지만 사실 기밀 시공이 진짜 되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창을 아무리 비싸고 좋은 걸 넣어도 기밀을 잡지 못하면 거기서 열이 다 빠져. 네, 열이 다 빠져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곰팡이가 생기고. 8번째 질문입니다. 머두름 창고 농기구 보관소는 없나요? 다 가능합니다. 원하시면 다 가능합니다. 3번 안에서는 그래도 저희가 언급을 좀 했는데 1, 2, 4번에서는 저희가 좀 언급을 못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질문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머두름 창고 농기구 보관소는 충분히 반영을 할 수 있도록 더한 것도 만들어 드릴 수 있죠. 지금 계획 안에서도 사실 다 반영할 수 있어요. 네, 여유 공간들을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그다음 9번째 질문입니다. 추후 시설 변경은 가능한가요? 요 질문도 되게 많으셨어요. 뭐 펜션, 뭐 소형주택, 전원주택 뭐 이런 용어들은 다르긴 하지만 이 체류형 쉼터를 추후에 내가 진짜 건축물로 사용이 가능한 건지에 대한 질문이죠.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다 가능하긴 하죠. 네, 다 가능하죠. 다 가능한데 단계에서 거기에 적법한 구조를 갖춰야 되는 거죠. 미리 주택으로 전환할 계획을 가지고 단열 두께, 뭐 구조 형식, 그런 기반 시설들을 갖춰놓고 추후에 내가 이거를 주택으로 사용하고 싶다 하면 변환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사실 그게 초반에 기획이 안 되어 있어도 사용하다가 보강을 통해 가지고 또 그렇게 전환할 수도 있는 부분이 근데 있어요. 비용적인 문제를 보면 초반에 하시는 게 왜냐면 공사비는 오늘이 제일 싸거든요. 그건 그렇지. 네. 내일은 오늘보다 비쌉니다. 무조건. 그리고 또 뭐 보강을 한다고 했을 때도 그게 용이한 구조가 있을 거고 불합리한 구조가 있을 거고 그런 것들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사실은 가능은 하다. 시간과 비용의 문제죠.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단계에서 전환에 대비해서 기준을 충족해놨지만 우리가 전환하고자 하는 그 시점, 뭐 10년 뒤든 그 당시에 그 법규가 좀 강화된다고 하면 거기에 따른 또 보강 조치는 또 필요할 수 있죠. 특히 소방은 사건 하나당 법이 강화된다고 보시면 돼가지고 그때 돼서 또 어떤 법규가 어떻게 적용될지는 저희도 알 수가 없긴 합니다. 네. 그래서 가능성은 열어두지만 거기에 따른 수고도 동반되어야 한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외부 수전 겨울에는 동파 위험 없나요? 있죠. 저희가 외부 수전이 좀 적극적으로 보였던 데가 S2번 타입이었던 것 같아요. 외부에서 물 쓸 일들은 단독주택에도 있고 한데 그럴 때 보통 다 부동전을 사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싱크대를 제안을 했는데 그 싱크대 수전으로 가기 전에 부동전 설비를 거쳐가지고 연결하게 되면은 똑같이 외부에서 물 사용하는 공간을 마련은 할 수 있는데 관리가 필요하다.
저희가 총 이제 공통되는 질문 한 10가지에 대한 네. 답변을 했고요. 그래서 또 궁금하신 게 저희가 이벤트를 진행했었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그거에 대한 결과도 궁금해하실 텐데 저희 사실 한 명도 신청을 안 하면 어떡하지? 와, 되게 걱정이 많았는데 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셔서 진짜 100명 이상으로 네, 감사하게 신청을 해주셨어요. 그거는 저희가 이제 지금 내용은 확인을 하고 있고 필요한 정보들을 더 파악을 해가지고 이번 달 안에 이제 선정되시는 분한테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릴 예정입니다. 저희가 이제 법적으로 가능한 땅인지 아닌지도 파악이 돼야 되는데 이제 지번이 파악이 좀 아직 안 됐거나 아카이브를 골라주시지 않았거나 네, 지금 조금 파악을 하고 있느라 시간이 조금 걸리고 있습니다. 다음 달 초 정도쯤에는 시공 비용이나 방식이나 그런 거에 대한 거 정리해가지고 연락을 드릴 수 있도록. 저희가 부지런히 하고 있는데도 이게 기다리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되게 더디게 느껴질 수 있겠다 싶은 게 좀 걱정스럽긴 하네요. 어디다 느껴질 것 같아요. 이벤트 받으면서 뭐 소형주택이나 다른 설계건에 대한 의뢰도 종종 이제 해주시더라고요, 같이. 네, 그래서 똑같이 좀 손쉽게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폼을 댓글이나 이제 내용이 같이 달아 놓을 테니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폼을 작성해 주시면 많이 될 것 많이 같습니다. 신청해 주세요. 그럼 저희 뭐 또 빨리 준비해가지고 최대한 또 연락 드리는 걸로 하시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